12월 21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금요일 저녁부터죠. 이제 눈 예보가 있습니다. 5cm에서 10cm 정도의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흐름 자체도 약간 빨라질 수가 있어요. 기수들이 이 질퍽질퍽한 주로에서 마필의 능력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조금 앞선에 가는 마필들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에서 약간의 경합이 이루어진다면 추입형의 마필들이 조금은 더 선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방송 토요일 일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좋은 분석 방송을 보여드렸습니다. 또 좋은 결과도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 12월 3주차 경마 주간도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분석 방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분석 방송 할수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선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안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1번막 관악사 론더풀 혈통적인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이죠. 직전 경우 약간의 이탈이 늦으면서 후미권에 전개하다가 3코너 중반부터 무빙을 떠가지고 선두권에 붙으면서 추임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이렇게 추임력이 되는 마필들은 그 다음 경주에서는 바로 선두권에 따라붙습니다. 추임력이 좋아진 마필들은 그 다음 경기인 스타트 자체도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이 마필 또다시 이제 이번에는 1번 게이트입니다. 직전 경주 9번 게이트지만 이번에는 1번 게이트의 포지션에서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6번마 신한의 에이스 역시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이 마필도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도 있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 모래를 마저 보고 잘 따라붙었던 마필입니다. 중속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1번하고 6번하고 이 두 마필이 현장에서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제가 이번 경주 보는 마필은 제가 주중 방송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11번마 이슬처럼이 되겠습니다. 1번 관악성 원더풀, 6번마 신한의 에이스 다 좋습니다. 근데 11번마 이슬처럼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모래를 안 맞고 약간의 외곽으로 기대는 단점을 보여주고 있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라스트의 걸음걸이는 훨씬 더 좋았어요. 지난주에 강교희 기상이 입상이 성공했잖아요.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에서. 근데 지난주에 강교희 기상이 입상했던 레이스보다 이번 경주 약간 좀 더 세요. 근데 이슬처럼이 직전 경주 정정희 기수가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결에서 마지막에 때려봤던 마필인데 수요일날 목요일날 시시용 기수가 직접 이 마필을 또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1번하고 6번도 상태는 좋아졌지만 저는 직전 경주 발걸음의 여유가 훨씬 더 많았다. 정정희 기수가 지금 3번마 남산 소녀를 타고 있는데 11번마 이슬처럼이 지금 시시용 기수가 타고 있는 것도 더 장점이에요. 충분하게 시시용 기수는 약간의 농땡 기질을 잡을 수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선두권에 치고 나갈 수 있는 11번마 이슬처럼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기가 일단 단단한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편성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양미는 이 마필의 단점은 뭐냐면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약간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기마로 팔리는데 선두권에 일단 치고 나갈 수 있는 전력이라고 판단돼요. 근데 저는 여기 5번마 하이크라운을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일단 2번마 수양미인 같은 경우는 마지막 끝걸음 자체가 딱히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왼쪽 채찍을 때려봤는데 다리 바꿈을 못하는 약간의 단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의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 5번마 하이크라운이에요. 직전 경주 모래도 적응하는 모습이었고 따라가는 전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마필이고 직전 경주 이제 최범은 기수가 타고 입상에 성공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최범은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필의 특징에 대해서는 최범은 기수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판단돼요. 최범은 기수가 최근 요새 조교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약간 농땡을 부렸는데 이번 주 의외로 이 조교를 의외로 열심히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경기 514kg 체중이 조금 더 무거웠는데 여기서 조금 더 체중을 빼고 나오면 더 좋을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되고요. 여기에 이제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10번마 레전드 와우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은 지금 망사눈 가면을 신청하고 나오고 있는데
한센의 자마입니다. 근데 이 마필 지금 이탈리 자체가 16초 1이에요. 16초 1이라면 스타트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필이 한센의 자마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마필은 무조건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돼요. 이렇게 주행검사 때 스타트 자체가 안 됐던 마필들, 한센 자마들은 발주 연습을 하면 의외로 좋아요. 그리고 이 레전드 와우 같은 경우는 채찍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러면 때리면 때릴수록 쭉쭉쭉 날아가는 걸음 자체는 어느 때보다 좋았던 만큼 10번마 레전드 와우, 이 마필을 저는 이제 복병권으로 한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병권. 여기 뭐 기수 자체도 뭐 장추열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추입으로 타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3코너 중반부터 돌아서 이렇게 무빙으로 쭉쭉쭉쭉 올라올 겁니다. 장추열 기수의 데뷔전이지만 이 마필이 이제 5,200만 원짜리 경매가의 마필입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판단입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가 이제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번마 브리더 킹스타, 8번마 레이디 폭스, 이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브리더 킹스타 같은 경우는 31주의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31주.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이 놀았죠. 거의 뭐 한 7개월 정도를 놀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개월에 7개월 정도 놀라오는데 1번 게이트입니다. 여기 뭐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김영근 기수가 또 선두권에 치고 나가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보시면 이 마필이 이제 508km의 주행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빼고 나와야 되는 거죠. 일단 공백에서 출전해서 말을 휴양에 갔다 와서 만들었다 치지만은 그렇게 막 큰 베스트 컨디션은 아니고요. 8번마 레이디 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9주의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렇게 공백 있는 마필들이 뭐 리카디 조교사 마방이나 토니 조교사 마방이나 그 다음에 또 전승기 조교사 마방이나 이런 마방이라면 공백에서 말을 만들어서 출전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마필들은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경주는 아예 부진마 경주 편성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경주에 제가 이제 추천 경주로 가져가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노리는 마필은 다 해봤어요. 한번 앞선에도 붙어보고 추입으로 해보고 경기를 다 해봤어요. 근데 기수가 이거구나. 찬스를 딱 맞은 마필이 있습니다. 이 정도 편성에서는 이렇게 레이스를 운영해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이 훨씬 더 많이 좋아졌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늘어난 거리 1400m 거리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이번 경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경주 편성이 아닙니다. 흐름만 맞으면 되는 경주 편성이고 완전 부진한 경주 편성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앞선에서 움직이는 마필 2번마 스파르탄, 여기에 4번마 내길의 여정, 이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2번마 스파르탄 같은 경우는 이 마필도 직전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앞선에 캔버스 앵거가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다고 거기에 약간 넘어가면 더 힘 소진을 했거든요. 근데 약간의 힘 소진을 하고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막 힘을 뭐 초반에 스타트 나와가지고 3코너까지 중반까지 가면서 뭐 40%를 힘을 써버렸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 20% 정도 정상적인 힘을 쓰고 마지막에 무너졌다는 거고요. 4번만 내기류 정도 이마필도 지난번에 끝걸음 보시면 14초입니다. 14초 스타트 능력이. 이건 너무 많이 무너진 거죠. 거의 뭐 앞선에 선행을 가가지고 그냥 끈끈하게 그냥 버티는 그림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노리는 마필은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무빙을 뜰 수 있는 4번마 논터 서브가 되겠습니다. 모래를 피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른 말이 없어. 2번마 스파르타나 빼놓고는 나머지 마필들이 고만고만해요. 4번마 내기레이 정도 지난번 13초 7인데 11번 논스 썬더도 13초 7입니다. 근데 4번은 내기레이 정은 선이 외곽에 선행식으로 전개를 하고 두 번의 경주도 다 모래를 안 맞아봤어요. 근데 11번만 논스 서브 같은 경우는 모래를 다 맞아보고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외곽에 무빙을 떠가지고
선두권에 바로 치고 갈 수 있는 걸음걸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11번마 논스톱 서버를 노려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또 선두권에 치고 나갈 수 있는 마필이죠. 기본적으로 선취입 자체가 자유로운 3번마 모덴 조크. 요거는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전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스타트도 많이 좋아졌고 선이 외곽 3선 4선 전개적으로 기수가 마음대로 2호 기수가 마음대로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는 경기 편성이에요. 그러면 사정권에서 움직이는 마필 안쪽 3번 게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외곽에서 자리 선정하기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외곽에서 무빙을 떠가지고 선두권에 딱 붙어버리면 되는 거죠. 이번 레이스 보시면 알겠지만 2번, 7번, 1번, 뭐 3번 이런 마필들이 스타트 자체가 다 고만고만합니다. 다 고만고만해. 그 중에 뭐 안쪽에 1번마 큐피드 미르가 직전 경기 완전 스타트가 보강이 있기 때문에 뭐 앞선에서는 뭐 전개를 할 수 있는 경기 편성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마지막 끝걸음 자체가 약간 문제가 되겠고 2번마 영웅자룡 같은 것도 좋지만 플러스 4kg 부담량이 많이 올라갔고 3번마 모덴 조크 같은 경우는 2kg 뿐이 안 올라갔는데 이 마필은 교배료가 65,000불짜리 마필입니다. 그만큼 혈통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만큼 3번마 모덴 조크가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이제 복병권에 있는 마필 한 마리는 8번마 용비태양이 되겠습니다. 약간 이제 고민도 합니다. 3번마 모덴 조크가 너무 인기권에 팔리면은 8번마 용비태양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경기 편성입니다. 직전 경주 농협회장배 계상경주에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그 전에 9월 28일 경주 때 이창마 영화 칸타카를 5머신을 이겼던 마필입니다. 직전 출발 자체가 약간 막혔으면서도 다시 뚫고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를 워낙에 빠른 흐르다니까 워낙에 막 강자들과 뛰어다 보니까 딱 자기 그릇만 보여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김용군 기수가 기승하는데 이 홍대우조 교사가 이 마필을 김용군 기수를 기승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약간의 이 마필 자체가 약간의 농땡이 기질이 있습니다. 이 농땡이 기질을 잘 잡는 기수가 그래도 우리나라 기수 중에는 이제 김용군 기수잖아요. 뭐 중속에서 막 안 가는 마필들 뭐 채찍 때려가면서 따라 붙는 기수이기 때문에 이 4번 용비태양을 김용군 기수가 입상에 성공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승하는 모습입니다. 레이스 전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 이번 경주 편성 자체는 약간의 압축을 해야 되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6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6번마 탱거리 혈통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최근 스타트와 중속을 보강하면서 좀 더 앞선에 붙으면서 입상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부담량이 좀 2.5kg 정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마리 상태는 매번 조교 때는 탱거리가 그렇게 막 강한 조교를 시행하는 마필은 아니었습니다. 2번마 맥스위크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조교의 강도를 올렸습니다. 직전 경우 스포 조교를 2번 했다면 이번에 스포 조교를 이제 4번씩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더 중속에서 선두권 가담을 해줘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모래를 약간 좀 피해야 되는. 근데 안쪽 2번 게이트에서 이게 잘 따라 붙을까? 여기 약간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거리적인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워낙에 부지마 경기 편성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번 경주 보는 마필은 조금씩 상승세를 타고 있고 좀 강단 기수 좀 타야 되는 마필 7번마 포세이돈 블루가 되겠습니다. 직전 경기의 포세이돈 블루 같은 경우는 은성로울, 블랙비 이런 세 마필이 지금 네 마필이 1번, 3번, 4번, 7번 1번, 3번, 4번, 7번이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레이스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김태희 기수가 요 마필을 중간에서 좀 더 추진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앞선에 좀 더 붙어줘야 되는 경주였거든요. 근데 김태희 기수가 요거를 대처를 못했어요. 약간의 모를 맞고 약간의 말에 반응을 하니까 딱 쭉쭉쭉 치고 나가지고 붙어야 되는데 전혀 그걸 하지 못하더라고요. 야, 이거 좀 아쉽다. 전개가 조금 아쉽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서인석 조교사가 이번에 조제로 기술을 이제 바꿔서 나온 거죠. 서인석 조교사가 2024년도에
최우수 조교사로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우수 조교사 선정돼가지고 지금 이제 돈 이제 엄청나게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갔죠. 근데 그게 후반부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이럴 때 되면서 조제로 기수가 타기 시작하면서 이 마방이 조금씩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조제로 기수입니다. 충분한 강당 기수이고 이번 경주 한 4번째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만큼 조제로 기수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에이스 전개를 좀 더 봐줘야 되는 마필이고요. 김태희 기수가 지금 지주 동안 연속으로 좀 조교하고 나오는 마필이 9번만 마이티보입니다. 얘도 될 듯 될 듯 안 되는 마필이고 그러니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김태희 기수가 17번 게이트라고 그런지 아예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후미권에 있다가 후미에서 그냥 끝났던 경기 편성이에요. 근데 착차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김태희 기수가 조금 오판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전에 9월 14일 경주 때 자기의 그 느낌, 느린 레이스에서 이 정도 붙어가지고 이 3차 거적 올랐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약간 빠른 흐름에 나오니까 그 빠른 흐름에서 김태희 기수가 지난번에 탔던 그 느낌 그대로 타다 보니까 아예 뒤로 쳐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전개적인 실패가 있다는 판단이고 지난번에도 2주 동안 열심히 조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김태희 기수가 2주 동안 열심히 조교했던 만큼 9번만 마이티본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 안말경주 편성은 선행형 마필보다는 좀 더 추입형의 마필들이 좀 유리해요. 최근에 주로의 상태나 그 다음에 안말경주 편성의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추입마들이 좀 더 유리합니다. 지금 10번마 시크릿 잭스가 지난번에 과천시장배 대상경주 축제 때문에 일단 선두권에 바짝 따라붙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6번마 문학 홀리데이하고 약간 겹칩니다. 6번마 문학 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제어를 하면은 머리가 약간 들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갈이 민감해요. 민감한 마필이다 보니까 힘을 약간만 써가지고 밑에서부터 손목으로 꺾어서 이제 제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헤리카심이 지난번에 이거를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외곽 게이트라든지 선두권에 붙어 보니까 초반에 엄청나게 푸시를 하다 보니까 말이 중속에서 탄력을 붙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어를 하더라도 말이 제어가 안 돼버려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만 시크릿 잭스는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선두권에 가딱 붙을 겁니다. 그러면 6번하고 10번하고는 약간의 경합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돼요. 그러면 여기서 추입이 누가 하느냐? 11번만 컴플리트 하트가 되겠습니다. 주한별 기수가 타고 있는 마필이죠. 자, 이 마필 지금 1400m, 1200m 같이 다 뛰어왔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1200m에서도 10번 게이트에서 아예 바닥권에 있었으면서 레이스를 전개했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조한별 기수가 이제 2번의 경주 타는 모습을 보면 거리적인 측면이나 마리 상태 이런 걸 다 체크하지 못하면서 제가 탔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은 흐름이 좀 빠릅니다. 빠른 흐름에서 추임마들이 조금 더 유리한 게 뭐냐면 완전히 빠른 흐름 말고요. 완전히 빠른 흐름에서는 쫓아가기 바빠서 깨져버리거든요. 근데 이런 경주 편성이 아시겠지만 6번하고 10번하고 이런 마필들이 약간의 경합을 하면 그 뒤에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따라가는 마필들은 한 마리, 2마리 밖으로 이렇게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맞춰서 돌 수 있는 거죠. 여기는 뭐 뭉치는 레이스가 아니에요. 일자로 쭉 이렇게 늘어지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컴플리트 하트가 외곽에서 무빙을 뜰 수 있다고 판단돼요. 직전 경주 확실히 살아났습니다. 지난번에 혼합 4등급 의외로 강한 상대들이었죠. 삭스킹, 그 다음 콩나물 이런 마필들이 끌고 가는 레이스입니다. 그 레이스에서 추입 타임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빠른 레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 경주는 한번 해볼 수 있는 11번만 컴플리트 하트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승기의 2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이제 추천 경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 4마리 정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번마 스피드 루키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강등된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강등돼서 이상규 기수가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1400m에 좀 더 유리한 마필이지만 이번 경우 1800m 거리 늘었는데 예전에 1800m를 김태희 기수가 51의 부담력을 걷고 뛰어봤던 마필입니다. 그때는 혼합 3등급 경주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는 혼합 4등급 경주 편성이죠. 직전 경주 따라가는 전개에서 모리를 다 맞아 맞습니다. 이상규 기수가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4번째, 5번째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보다 구보의 양을 좀 더 늘려서 이번에 출전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6번마 트리스타 망차 유승환 기수가 이번 주에 가장 열심히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약간 이제 콧등굴레를 씌웠기 때문에 모래 맞는 조교도 한번 해보고 보조주류에서의 이 주폭을 좀 더 압축하는 용술처처럼 압축하는 이런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죠. 자, 여기에 7번마 TG 에너지도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가지만 이 마필은 약간의 생각,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부담량도 3.5kg가 올라갔고 직전 경주보다 흐름 자체도 빠르고 이번 경주는 4번째, 5번째 정도 따라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 송재철 기수하고 빅토리아 기수가 탈 때 모습을 보면 TG 에너지는 외곽에서 무빙을 뜨면서 모래를 피하는 게 좀 더 유리한 마필입니다. 여기에 복병권인 마필은 11번 스카이 함성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화가 조금 시작했는데 이 마필은 이제 제가 이제 발주연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체크했더니 발주연습 18일 날 지금 발주연습을 했습니다. 수요일에 이제 발주연습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도 조금 알겠지만 직전 경주의 상대 약간 강합니다. 근데 이 마필도 뭐냐면 약간 이게 다리 벌리고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선두권에 가늠하는 것보다 약간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운영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 이 송재철 기수가 탔습니다. 송재철 기수가 탔던 마필들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송재철 기수가 타고 기수 변경이 된 마필들, 용병 기수로 바로 변경이 됐던 마필들은 항상 일상권 한 자리는 또 차려졌어요. 거의 송재철 기수가 바닥을 쳤던 마필들은 그 다음 경주 들어서는 호전된 발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일단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6번, 7번, 11번 요 네 마필 중에 한 마리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7번마 스틱네스, 6번마 라운티무스가 인기마로 팔립니다. 직전 경주 스틱네스 같은 경우는 이 오늘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고 마필이거든요. 약간의 이게 라스트에 스틱네스의 단점은 뭐냐? 약간 렌치으로 기대는 약간의 단점이 있어. 근데 스틱네스는 지난번에 코지 기수가 스타트에서 약간 실패하고 중속에서 따라 붙었다가 모리를 딱 맞아봤거든요. 근데 라스트에 다시 올라오는데 추입을 쫙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 나노메탈을 제가 놓고 때려드려서 이거를 제가 잘했던 경주 편성인데 이 스틱레이스가 그렇게 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후차권을 가져갔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기를 했는데 추입으로 다 오는 모습을 보고 야 얘가 선행은 마필은 아니구나 추입도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코지 기수가 아니라 빅토리아 기수예요. 그게 이거의 부분에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스틱레이스는 참고 타든가 선행을 가든가 둘 중에 해야 돼요. 빅토리아 기수처럼 말 등에서 말을 흔들어 버리면 이 말은 안 뛰는 말이에요. 근데 인기예요. 6법을 라운티머스도 선행식으로 선이 외곽에 붙으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 편성 자체를 워낙에 잘 만났어요. 근데 이번에 4범을 러브카우걸이 있기 때문에 야 이게 선행을 가지 못하고 선이 외곽 김성현이가 흔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경주 제가 보는 마필은 예전에 스틱네스를 이겼던 2번 캐레르가 되겠습니다. 의외로 이 마필이 의외로 약간 좀 덜 팔리는 게 있습니다. 왜 이게 약간 덜 팔리는지 조금 의문인가요? 예전에 10월 5일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스틱네스를 1과 4분의 3마신을 이겼던 마필입니다. 1400m도 뛰어봤던 마필이고요. 말 자체가 430kg대의 앞말인데 직전 경주 체중에 빠지면서도 주로 빠르게 5위에서 추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문정기 수긴 기수의 안쪽 2번 게이트
또 이제 문정경 기수가 이제 500승 하는데 2승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컨디션도 나쁘지 않고 상태도 여전히 짱짱한 만큼 6번, 7번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편성도 그렇게 강한 경기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2번 막 캐레르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0번마 마이티네워, 11번마 탑디어 외곽의 두 마필이 인기몰로 팔립니다. 여기에 8번마 마이티짱도 팔리는데 마이티짱은 지난번에 선행식으로 초반에 약간의 무리했다가 무너지는 마필이고 마이티네오 같은 경우 외곽 게이트에서 이제 1400m의 경험에서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하는 게 좀 어렵죠. 직전 경주 빠른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따라가는 전개를 했거든요. 문세영 기수가 중간에서 빨리 나갔는데 이 중간에서 약간의 갇혀버리면서 레이스를 운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약간 이 마필도 약간 이제 모리를 피해야 되구나. 마이티네오드 같은 경우도 모리를 피해야 되는 생각이 들었고 직전경 11번마 탑디어도 따라가는 전개에서 쉽게 3차권에 붙으면서 2차권을 8만신을 이겼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완전히 뭐 상위군의 마필들하고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인데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경주 편성인데 복병마 한 마리 소개시켜 드릴게요. 2번마 배드캐틴 되겠습니다. 얘는 선행으로 가면은 예전에 1분 26초대를 뛰었던 마필입니다. 엄청나게 스팅플레이로 이런 마필들한테 엄청나게 이겼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라스트에서 그러니까 중속에서 이용훈 기수가 대처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에서 엄청나게 푸시 해가지고 선두권에 딱 붙었어. 근데 모리를 딱 맞으니까 말이 약간 주춤거려. 거기서 중속에서 채찍을 딱딱딱 때려가면서 대처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코너에서 외곽으로 빼가지고 취입을 하는데 그때 외곽에서 금화파이어의 김성현 기수, 신인 기수, 김성현 기수가 안으로 밀어버렸어요. 안으로 밀어가지고 제어를 하는데 한 4초 동안 땡겼어요. 그냥 쭉 이렇게 거의 뭐 3초에 4초 정도? 거기에 또 DM발이 와가지고 또 부딪혀가지고 약간의 또 약간 이 흔들림까지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거 배드캡틴을 다시 한번 이용호 기수가 탑니다. 7번마 콩나물이 끌고 가는 에이스이기 때문에 약간의 흐름을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따라갈 수 있고 지난번에는 모렐을 마저 봤기 때문에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배드캡틴 같은 경우는 의외로 좀 덜 팔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지구력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스포족이 아니라 두 바퀴씩 달리는 훈련을 너무나 잘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두 바퀴씩 달리는 훈련을 했고 수요일날도 두 바퀴씩 돌리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약간의 변화를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모래를 약간의 맞아봤다는 거. 이용호 기수가 이 마필에 대한 특징을 알고 있잖아요.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구나 생각을 가졌는데 의외로 모래에 맞는 거를 잘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요번에 조금 더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모래 자체가 이번에 이제 뭉탱이로 좀 날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눈이 많이 오면. 문이 얼마만큼 내리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는데 제가 그래서 모리를 조금만 더 피하고 때려봤으면 어땠을까 생각됩니다. 너무나 구보 유지로 열심히 그러니까 용술초처는 압축을 해가지고 이번에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이제 제가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번 경주는 그러니까 안정적인 좀 충막감을 찾았습니다. 2번마 거센 반격 뭐 좋죠. 엄청나게 잘 뛰는 마필입니다. 일단은 따라가는 전개에서 입상하고 뭐 기본기로 워낙에 탄탄한 마필이지만 예전에 뭐 57의 부담량도 거뜬히 극복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56인데 직전 경주처럼 이제 전개를 좀 잘 풀려야 돼요. 근데 이 마필도 지금 5연타 입상에 성공하고 계속적으로 좀 주기가 약간씩 길어지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요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말의 상태는 전혀 이상이 없어. 4번마 더 플레이어 안병규 조교사가
이제 기수 자체를 안변기조사 이동화 기수를 기성을 시킵니다. 직전 경중이 52km짜리에 타는 기수가 없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이동화 기수가 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기수가 시시온 기수입니다. 기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오는 마필이고요. 1번마 강남불청계 지난번에 장거리 경주에 뛰면서 2000m 뛰면서 실격을 당했던 마필이죠. 근데 종교적으로 사코노까지 보면은 실격이 당했던 걸 레이스를 운영한 걸 보면 전혀 하자가 없어요. 하자가 없어. 제가 봐서는 이 말이 좀 뛰기 싫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말이 뛰는 모습을 보면 의외로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행검사 때의 모습입니다. 주행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스타트도 좋고 중속도 좋고 라스트도 잡고서 있다 합격을 했던 마필이고요. 여기 뭐 7번마 미라클 한강도 지난번에 상대들이 좀 강했죠. 지난번에 뭐 거센 반격, 미라클 한강, 지난번 영광의 월드, 더 플레이어, 미라클 한강 이 세 마리가 같이 뛰었는데 3번, 4번, 7번이 같이 뛰었는데 이번은 7번마 미라클 한강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이렇게 네 마리 가지고 이번 경주 마지막 경주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경주는 잘 선택을 안 하는데 워낙에 말 상태에 여기에 이제 가장 안정적인 말을 찾았기 때문에 요거 한번 11경주까지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서울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박성 이번 주도 여러분들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고요. 좋은 분석 방송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후부터 눈이 많이 내린다 그러니까요. 정말 안전 운전하시고 이 보도블록 불 붙일 때 이 갓기 가장자리에 있는 데 미끄러운 데거든요. 여기 밟으시면 안 됩니다. 꼭 그리고 호주머니 속 넣지 마시고 장갑 있으시면 꼭 장갑 챙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박성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방송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